저는 29살, 바로 2주 후에 결혼식을 앞두고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신랑과 저는 1살 차이로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던 중 자주 마주치다가 서로 호감을 갖게 되었고 1년 반 정도 짧게 연애를 했어요. 결혼을 생각하기엔 연애 기간이 짧고 요즘 저희 나이 또래에 비해 결혼이 살짝 빠른 감도 있었지만 평소 남자친구가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만한 사람이라면 조금 일찍 결혼해도 후회하진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남자친구와 저는 비록 남자 쪽이 나이가 더 많긴 하지만 회사에서 연차는 제가 2년 더 많고 직급도 제가 하나 더 높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20대 초반에 군대 다녀오고 그 이후로 대학 복학이 늦어지고 하다 보면 같은 나이 또래의 여자들에 비해서 사회 진출 시기가 늦은 편이잖아요. 그 2년 회사 생활 차이 때문에 저는 대리를 달고 있고 남자친구는 아직 주임입니다. 당연히 제가 월급도 조금 더 많은 상황이었는데 연애할 때까지만 해도 큰 신경을 쓰진 않았지만 막상 결혼을 준비하다 보니 양쪽 집안의 형편 차이도 조금 나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경제적인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2년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연애 기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그 사이에 남자친구를 만나며 느꼈던 좋은 감정들과 평소 허세 없고 소탈한 사람이라 그 모습이 좋았기 때문에 결혼하고 난 뒤에도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 수 있겠구나 생각했죠. 하지만 올해 초 상견례를 하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진행하다 보니 제가 알고 만나던 남자친구와는 다르게 예비 시부모님을 비롯한 시가 식구들은 하나같이 나랑 안 맞는구나 싶었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결혼하면 제 시어머니가 될 남자친구의 어머님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어요. 처음 만나게 된 건 상견례하기 전 제가 남자친구 집으로 인사드리러 갔을 때였어요. 그날은 당연히 저를 그 집 식구들에게 소개를 하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알려드리기 위해 만든 자리였는데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저를 앞에 앉혀두더니 1시간 가까이 본인 자랑과 그 집안이 어떤 대단한 집안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당연히 그쪽 집안 식구 대부분 저는 얼굴 한번 본 적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남자친구의 친척들이나 심지어는 아주머니의 동창 친구분들에 대한 쓸데없는 이야기까지 길게 하시더라고요. 애초에 저는 인사드리러 간 자리의 분위기가 어색하고 할 말이 없으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하고 갔었는데 막상 가보니 저는 말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 집에서 저녁밥 같이 먹고 커피 마시면서 3시간 좀 안 되게 앉아 있었는데 그중에 최소 2시간 이상은 어머님이 떠드는 영양가 없는 소리를 듣고 있기만 해야 했어요. 저는 살면서 사람 말을 듣다가 피곤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생각 없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아무 말이나 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중에서는 제 옷차림에 대한 지적도 은근슬쩍 하시더라고요. 저 나름대로는 그 집안 어른들을 처음 만나는 자리다 보니 제가 가진 옷들 중에 최대한 얌전해 보이는 옷으로 골라서 입고 간 거예요.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스커트에 세미정장 느낌으로 단정히 입고 갔더니 대뜸 그 집 아주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요즘 젊은 아가씨들 예쁜 옷 많이 입고 다니던데 내가 봤을 때 너는 패션 센스는 좀 없나 보다. 라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유행에 그렇게까지 민감한 편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평소 입고 다니는 옷들이 촌스럽다거나 센스가 부족하진 않았을 거예요. 게다가 오늘 처음 본 아줌마한테 그런 소리 들을 정도는 절대 아니거든요. 평소에 남자친구가 주변 어른들에게 예의 바르고 착하게 행동한다고 생각해서 가정교육을 잘 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줌마를 보니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만난 사람 중에 손에 꼽을 정도로 무례한 사람이었습니다. 덕분에 앞으로 우리 결혼이 쉽지는 않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주머니께서 남자친구에게 미리 전해들었던 건지 너희 부모님이 여유가 좀 있으시다며? 그럼 결혼 준비하는 것도 편하게 할 수 있겠구나. 요즘 집 구하는데 남자 여자 그런 게 어디 있니? 형편되고 여유 있는 집에서 좀 더 하면 되는 거지. 따지고 보면 우리 집안 형편이 조금 좋아봐야 일반인 사는 것이 다 거기서 거기지. 부모님이 엄청난 부자거나 재벌도 아닌데 무슨 말씀을 저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애초에 저는 결혼 비용에 있어서 제가 조금 더 내도 상관없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도 남자친구보다 제가 더 오래 다녔고 당연히 지금까지 모아둔 돈도 남자친구보다 훨씬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아줌마가 말을 너무 얄밉게 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제가 하려던 것들도 전부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요즘 집값도 많이 올라서 제가 가진 돈으로는 둘이 살 만한 빌라 전세도 얻기 힘든 상황인데
그날 처음으로 얼굴 본 아줌마가 신혼집은 너가 알아서 하라는 듯이 이야기하니까 정말 황당했습니다. 아무튼 그 앞에서는 제가 한다 안 한다 쓸데없는 대답하지 않고 적당히 넘어갔어요. 다행히도 아직 그때까지는 남자친구가 정상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에이, 무슨 소리야? 신혼집은 당연히 남자가 해야지. 라고 이야기했고 저도 그 말에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었죠. 연애를 하면서 제가 남자친구에게 자주 선물을 해준 적이 있었고 그 집에 찾아가면서 빈손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갈 때 몇 번 뭐라도 사서 가곤 했었는데 그 집 식구들은 제가 해주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나름 뭘 사가야 하나 고민하고 가져간 건데 별로 고마워하는 눈치도 아니었고 오히려 대놓고 다음에는 뭘 사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뻔뻔했습니다. 연애하면서 남자친구와 맞춘 커플티마저 전부 백화점에서 괜찮은 브랜드를 사줬는데 어느 날 그 집에 갔더니 아줌마가 저희 커플티를 집에서 입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티셔츠라고 해도 저게 얼마짜리 옷인데 몸에 맞지도 않는 티셔츠를 왜 아줌마가 입고 있나 황당했어요. 나중에 따로 남자친구에게 왜 우리 커플티를 어머니한테 입으라고 드렸어? 라고 물어봤더니 남자친구 어머니가 좋은 옷을 옷장 안에 처박아 놓기만 하면 아깝다며 자기 옷장에서 말도 없이 꺼내 입는다더라고요. 동네 슈퍼 갈 때도 굳이 제가 남자친구에게 사준 신발을 억지로 신고 나가고 완전 놀부 심보가 따로 없어요. 저는 우리 부모님 영향으로 어차피 돈 쓰는 거 싸고 저렴한 것보다는 조금 돈 더 주더라도 괜찮은 물건을 사서 선물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에요. 그렇다 보니 남자친구 집에 갈 때 사가는 과일이나 빵 같은 먹는 것도 동네 마트가 아니라 유명한 제과점, 백화점 식품관 같은 곳에서 선물용으로 나오는 걸 구입해서 찾아갔거든요. 결혼 준비하다 보니 만날 날도 많았고 우리 회사랑 그쪽 집이 가깝기도 해서 퇴근하고 저녁 먹자는 식으로 집으로 자주 불러드렸어요. 아마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마다 제가 사가는 것들 때문에 불렀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백화점에서 과일이나 빵을 사가면 그건 받아서 그대로 냉장고에 넣어두고 나중에 저 가고 나면 자기 식구끼리만 먹더라고요. 손님으로 찾아온 저한테는 냉장고에서 오래 묵혀 있었던 사과나 대충 깎아주면서 현대백화점에서 파는 무슨 케이크 그렇게 맛있다고 소문이 났다며 은근히 다음에 올 때는 그거 사오라는 식으로 눈치를 주었습니다. 처음엔 가족들 사람들이라 생각해서 좋은 마음으로 멀리까지 가서 몇 번 사다 줬었는데 선물을 해주면서도 보람도 없고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제가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 챙기는 거 좋아하고 평소에 작은 선물도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것보다는 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뻔뻔하게 더 달라고 하는 그 심보에 지쳐갔어요. 시모도 밉상이었지만 남자친구가 여동생도 하나 있는데 만만치 않더라고요. 저랑 2살 차이밖에 안 나면서 아직까지 변변한 직업도 없고 동네에서 알바나 하며 그럭저럭 살고 있는데 어찌나 볼 때마다 사람 신경 긁는 소리만 해대는지 자기 엄마랑 완전 판박이었어요. 처음에 봤을 땐 제 나이가 내년이면 30이라며 빨리 아이 안 가지면 노산이라 늦을 것 같다고 하더니 나중엔 저를 볼 때마다 제 취향이 너무 올드하다던가 대화를 나누면 세대 차이가 나는 것 같다면서 은근히 제가 나이 많다면서 돌려가더라고요. 겨우 2살 차인데 말이죠. 그것도 자기 엄마랑 똑 닮아서 사람 신경을 거슬리게 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뜬금없이 제 번호를 알아내서 따로 연락하고는 언니, 나 다음 주에 생일인데 선물로 최신 아이폰 하나 사주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정마저 다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고 무시하려고 했는데 전화 끊은 다음에도 저한테 자기가 갖고 싶다던 핸드폰 사진을 계속 보내길래 그냥 차단하고 무시해버렸습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이 결혼은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되겠다, 빨리 헤어져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계기는 지난달에 양가 상견례를 하면서였어요. 진짜 그날도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혈압 오르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일단 저는 위로 나이 차이가 4살 많은 오빠가 한 명 있습니다. 오빠는 좋은 대학을 나왔고 알아주는 대기업을 다녔었는데 3년 전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은 새언니와 함께 커다란 도넛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원래 새언니가 결혼 전부터 도넛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오빠와 결혼하면서 가게를 크게 확장해서 둘이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지하철역 근처에 매장도 3개 갖고 있고 백화점에도 입점해 있습니다. 장사도 여전히 잘 되고 당연히 오빠가 회사 다닐 때보다 수입도 훨씬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상견례 자리에서 그 집 모녀가 우리 오빠가 장사한다는 소리를 듣더니 요즘 세상에 그냥 월급 받으면서 회사나 다니지 장사하면 힘들지 않겠냐고. 개나 소나 카페빵집 차리고 다 망하는 추세인데 하필이면 왜 그런 걸 했냐면서 우리 오빠를 앞에 두고 그딴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진짜 누가 누굴 걱정하는지 모르겠는데 특히나 그 집 딸은 자기가 옛날에 카페 알바 몇 번 해봤다고 마치 전문가라도 된 것처럼 도넛 팔고 커피 팔아봐야 원가가 얼만데 하루에 몇 잔을 팔아야 알바 월급 주고 월세 내고 하겠냐면서 명문대학 경영학과 졸업해서 대기업 다니던 우리 오빠한테 장사 훈계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애초에 이런 아나무인인 사람들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이럴 줄은 몰랐죠. 그 모습을 보니 진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보통 그런 자리에서는 서로 덕담도 하고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게 보통일 텐데 요즘 서울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신혼집 구할 때 자기들이 돈을 얼마나 보태는지를 은근히 어필하면서 그에 맞춰 혼수도 준비해오라는 식으로 우리 부모님에게 눈치를 주고 있었어요. 저희 엄마 아빠가 사람이 좋아서 그냥 웃으며 참고 넘어갔지 너무 경우 없고 예의 없어서 내가 다 창피하고 애초에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내가 뭘 기대했나 싶었습니다. 지옥과도 같은 2시간의 식사 자리를 마치고 저는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면서 너무 죄송하고 한편으론 부끄러웠어요. 아빠는 기분이 조금 상하셨는지 운전하시면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고 결국 제가 먼저 이 결혼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더니 엄마는 그래도 그 와중에 너 남자친구는 쓸데없는 말도 별로 없고 괜찮아 보이던데? 너가 결혼 정말 하고 싶으면 어른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해.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상견례 이후에 저를 가장 열받게 하고 이 결혼 진짜 못하겠다고 결심하게 된 건 그 집 엄마도 예비 시누이도 아니라 바로 제 남자친구였어요. 상견례 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남자친구에게 너희 엄마랑 너 여동생이 진짜 무례하고 우리 식구들에게 너무했다고 이야기하면 남자친구는 자기 가족들이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네요. 너도 알다시피 내 동생이 카페에서 일을 좀 해봤잖아. 그러니까 걱정되는 마음으로 한 소리 한 건데 뭘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해? 말투가 조금 문제였지 전혀 나쁜 생각으로 말한 것도 아니고 다 우리 식구들을 걱정해서 그랬다며 자기 식구 편을 먼저 들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그날 얼굴 표정 관리도 못하고 너무 예민하게 굴었답니다. 시댁에 안 좋은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어서 그렇대요. 그러면 그 집 사람들은 다 착하고 순진한 사람들이고 저만 나쁜 사람이고 뒤에서 식구들 이간질이나 하는 그런 사람인가요? 저도 내년이면 30이고 사회생활한 지 5년이 넘어가는 나름 산전수전 다 겪어본 사람인데 한두 번 겪어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대충 파악 끝나는 건 기본이죠. 하물며 결혼 준비한답시고 2달 넘게 주말마다 만났는데 아직도 그 집안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잘못 판단하고 색안경 끼고 있는 거면 스스로 등신 멍청이라는 소리밖에 더 되나요? 이러다가는 결혼하고 난 뒤에도 남자친구가 저를 절대 지켜주지 않을 것 같고 자기 식구들만 먼저 챙길 것 같다는 느낌에 결혼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늘어갔어요. 언제 이 결혼을 그만하자고 말을 해야 하나 타이밍만 보고 있었는데 얼마 전 남자친구가 먼저 결혼을 엎어버릴 만한 좋은 구실을 만들어주더라고요. 상견례가 끝나고 난 뒤로 저는 이 결혼은 진짜 못하겠다 생각하고 있었고 주말마다 다니던 신혼집 구경과 예식장 알아보는 것도 더는 할 필요 없으니 안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알아보던 집이 그나마 저와 남자친구가 다니는 회사와 가까웠고 주변에 입지 조건도 좋은 곳이었죠. 만약에 내가 결혼해서 여기에 살면서 아이를 갖는다면 학교 보내기도 너무 좋고 출근하기에 불편함도 없겠다 생각하고 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조금 비싸더라도 신혼집을 이곳에 얻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차피 결혼 생각이 다 사라진 상황이라 몸이 피곤하다는 핑계로 주말에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네 엄마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주말이라 저 빼고 둘이서 집 보러 다니는 것 같았는데 다짜고짜 전화하셔서는 너 이 동네에 집을 얻을 거라면 우리는 돈 못 보태준다. 왜 이런 중요한 일을 네 맘대로 결정해? 라고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결혼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은 와중에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자기 혼자 화를 내더니 이 집은 너무 비싸니까 없던 일로 하고 자기 사는 동네에 싸고 괜찮은 매물이 나왔다면서 지금 저보고 나와서 같이 보러 가자는 겁니다.
우리 동네가 전셋값도 5천만 원 더 싸고 가깝게 살면서 자주 보면 서로 좋은 거 아니냐. 애초에 돈도 부족하고 아들까지 옆구리에 끼고 살고 싶은 생각뿐이었으면서 무슨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거기로 신혼집을 얻으면 저는 지금보다 출근 시간이 30분 넘게 늘어나야 해요. 이야기 듣고 있는데 말이 또 길어질 것 같길래 어머니, 저 그냥 이 결혼 안 할게요. 신혼집이고 뭐고 얻을 필요 없고 오빠한테도 그냥 결혼 안 하겠다고 전해주세요. 하고 그냥 전화 끊어버렸어요. 모처럼 편하게 쉬고 있는 주말 오전이었는데 그런 전화 받으니 기분 확 나빠지더라고요. 제가 일방적으로 말 끊고 전화를 끊어버렸더니 화가 잔뜩 나셨는지 또다시 전화가 걸려오길래 그냥 번호 차단해버렸습니다. 주말 내내 남자친구와 그 집안 사람들에게 돌아가면서 연락이 왔지만 전화 한 통도 받지 않았고 쏟아지는 문자에 하나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월요일이 되어 회사에 출근했더니 딱딱하게 굳은 표정의 남자친구가 제게 찾아와서는 이야기 좀 하자고 저를 밖으로 불러내더라고요. 혹시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사과라도 하는 건가 싶었지만 너가 원하는 집에 못 들어가게 됐다고 기분 나쁜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고 전화 끊는 건 너가 잘못한 거야. 이런 사소한 일에 그렇게 반응하면 앞으로 결혼해서 어떻게 살래? 엄마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너가 먼저 죄송하다 사과드리고 넘어가자. 라고 이야기하길래 분위기 파악 못하는 이런 머저리 같은 놈이랑 어떻게 결혼하고 살 생각을 했나 싶어서 기가 막혔어요. 남자친구에게 절대 너랑 결혼할 생각 없고 그 아줌마 만나서 사과할 이유도 없다고 했죠. 아줌마? 너 말이 너무 심하잖아. 화내는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며 더 이상 답이 없다 싶어서 그냥 뒤돌아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포기를 모르는 건지 진짜 제가 투정 부리고 있다 생각을 해서 그러는 건지 일하는 내내 사내 메신저로 회사 사람들에게 결혼한다고 이야기 다 해놨는데 이제 와서 애처럼 굴면 어쩌자는 거야? 라고 하던데 따지고 보면 제가 지보다 직급도 높고 친한 사람들도 훨씬 많은데 불편하면 자기가 불편하지 저는 전혀 상관없었어요. 그냥 너네 엄마가 해준다는 돈으로 너 혼자 집 구해서 평생 엄마 끼고 행복하게 살라고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날 오후에 회사 주변 친한 동료들에게 결혼 없던 일로 한다고 다 이야기했고 이제는 회사에서도 우리가 파혼하고 헤어졌다는 사실을 다 알게 됐어요. 상황이 이 정도까지 커졌는데 아직도 장난으로 느껴지고 제가 먼저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집에 가서 제 부모님에게도 이 결혼 결국 안 하기로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빠는 대놓고 잘 생각했다며 좋아하시고 엄마도 너가 그렇게 생각하면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달을 질질 끌면서 이게 맞나 아닌가, 남들은 결혼할 때 원래 이런 갈등을 겪으면서 하는 건가 마음고생 많이 했었는데 다 끝내고 나니 정말 큰일 날 뻔했었구나 싶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직급 높고 연봉 높은 저랑 만나면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한 모습이 자신감 있어 보여서 좋았었는데 이제 알고 보니 그런 성격은 뻔뻔한 자기 엄마를 쏙 빼닮은 것 같아서 소름 끼치고 기분 나쁘네요. 그 집 딸 말대로 제가 아무리 나이가 내일 모레 30이고 홍기가 꽉 찬 여자라지만 그런 집안에 시집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제라도 조금은 후회하는 건지 남자친구랑 친하게 지내는 회사 사람들이 제게 찾아와서 걔가 후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고 한번 만나서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하길래 코웃음 치고 남의 일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끼어들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입 열고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까지 다 해버리면 회사에 얼굴 들고 다니지도 못하게 될 거라고요. 저는 지금 전혀 힘들지도 않고 후회되는 일도 하나 없어요. 딱 하나 아쉬운 게 있으면 그 얄미운 여동생한테 한 방 제대로 먹였어야 했는데 그걸 못한 건 조금 아쉽네요. 한번 이렇게 사람에게 대어보니까 돈이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 사람 됨됨이와 가정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제가 조금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